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유튜버라는 게 잘만 하면 한 달에 1억도 넘게 벌 수 있다니까? 이모는 얼마 벌었는데? 36,000원. 하루에? 1년에. 하루에 100원 꿀이네. 기다리던 공조 1편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화 공조 1편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정리하고 공조 2편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남측과는 협의가 끝났으니 당장 내려가라. 영화 공조는 2017년 개봉했으며 약 78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검 여론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당적 권력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영화는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촬영했지만 완성도가 매우 높았으며 심파 없는 스토리와 현빈의 거침없는 액션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과하지 않게 개그 요소를 넣으면서도 끝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으며 각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영화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주혁은 공조를 통해 처음으로 극악무도한 악역에 도전하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정직하게 경찰로 활동하던 철령. 뭐 이거? 충성도 배가 불러야 돼야지. 하지만 위조지폐 동판을 훔치기 위해 자신을 배신한 상관에게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게 됩니다. 여기서 짧게 출연했던 철령의 아내는 배우 신현빈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장겨울 선생입니다. 현빈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첫 장면 이후 영화의 후반부까지 절대 웃지 않습니다. 철령은 범인으로 몰리지만 아내의 복수를 다짐하게 되고 상관에게 위조지폐 동판을 들고 한국으로 도망친 기성을 잡겠다는 조건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가서 장기성이 잡아오라. 북한은 위조지폐 수사를 감추기 위해 살인범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공조를 신청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경찰 역시 북한의 숨은 꿍꿍이를 찾기 위해 무능력한 형사 강진태를 공조 수사에 투입하게 되고 강진태를 통해 철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둘의 공조는 처음부터 삐걱댈 수밖에 없었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철령과 진태는 사소한 마찰을 일으킵니다. 이런 거 하고 다녔다가 철령은 진태를 따돌리고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데요. 저 완전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박명호, 차기성이 어디 있어? 이 와중에 현빈의 미친 액션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장르가 급변하게 됩니다. 자신을 따돌린 철령이 못 믿어온 진태는 수갑을 채워서 철령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삐걱거리던 둘은 공조를 약속하지만 서로를 속이는 수싸움을 계속합니다. 멋있네. 본격적인 공조가 시작되고 진태의 캐릭터와 철령의 캐릭터가 확실해지면서 영화는 코미디와 액션을 넘나들게 됩니다. 범죄도시 1편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에서 간혹가다 터지는 마동석의 유머로 영화의 재미를 주었습니다. 반면 공조는 진지한 철령과 허당인 진태의 조합으로 훨씬 가볍게 영화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건의 무게감을 잃지 않고 있으며 지루할 틈 없이 스타일리시한 액션씬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인 공조를 하다 보니 어느덧 동료애가 생기게 되었고 진태는 철령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마음에 걸리다 못해 철령에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분도 형사인가보네. 하지만 본인을 따뜻하게 대해준 진태의 가족을 보고 철령 역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속이기 위해 노력했던 두 사람은 점점 서로를 믿기 시작했고 철령은 북에서 가족을 잃었지만 진태의 가족을 보면서 다시 웃음을 되찾습니다. 가족을 잃는 게 두려웠던 철령은 진태에게 작전에서 빠질 것을 권유하지만 결국 두 사람은 공조로 범인을 잡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소 유치한 전개라고 볼 수 있지만 작품의 흐름상 코믹적인 요소가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지만 유해진 특유의 재치 때문에 영화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나오는 현빈의 화려한 액션 때문에 볼거리까지 갖춘 영화가 됩니다. 게다가 조연으로 나온 진태 가족의 캐릭터 역시 잘 표현되어 있으며 제 방은 여기. 소소한 러브라인 또한 극을 보는 재미로 다가옵니다. 또한 공조 마지막 장면에서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굉장히 아련했기 때문에 이번 속편에서 과연 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또 언제 봐요? 통일대문.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참나. 왜 이래?
영화는 초반에 다소 가볍게 시작하면서 재미를 추구하지만 극이 후반부로 갈수록 웃음기 없는 차기성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도 성공합니다. 결국 이 영화는 재미와 액션, 디테일까지 모두 잡았으며 최고의 오락영화로 평가받게 됩니다. 특히 공조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거나 억지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나서도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범죄도시와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이 있으며 범죄도시 2편처럼 성공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1편의 감독이었던 김성훈이 아닌 이석훈 감독이 2편의 메가폰을 잡았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여지는 소소한 재미나 개그 요소들의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조 1편이 끝난 지 5년 만에 개봉되는 이번 소편은 또다시 임무를 위해 북한에서 내려오는 천령과 남한에서 사이버 수사대로 자천된 진태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기 사용 금지 5분간 해제다잉.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미국에서 온 FBI 소속의 잭까지 추가되면서 3명의 공조가 시작됩니다. 똑같이 멋있는데? 3명은 글로벌 범죄 조직의 리더 장명준을 체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번 역시 전편처럼 북한과 미국, 대한민국 세 나라 모두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천령과 잭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으며 진태가 이를 중재하면서 영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의 악역은 배우 진성규가 맡으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범죄도시에서 장첸의 오른팔이던 진성규가 이번엔 조직의 보스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5년 만에 만난 민영과 천령의 러브스토리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전편의 백수였던 민영이 이번엔 유튜버로 변신했는데 과연 어떠한 찌질한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하는 관객들도 많습니다. 유튜버라는 게 잘만 하면 한 달에 1억도 넘게 벌 수 있다니까? 이모는 얼마 벌었는데? 36,000원. 하루에? 1년에. 민영은 여전히 천령을 보고 설레하는 역할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전편과 달리 주연으로 캐스팅된 유나의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도 기대되며 작은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영을 두고 천령과 잭의 경쟁 구도가 펼쳐지면서 소소한 재미를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워낙에 얼빠였던 민영이 이번에 잭을 보고도 역시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감독이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영화가 혹시 전편보다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하는 관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편을 맡은 이석훈 감독은 이전에 해적바다로 간 산적을 연출한 경력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86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엄청난 흥행을 했으며 또한 한 번도 웃긴 캐릭터를 맡은 적이 없는 김남기를 개그 캐릭터로 만든 영화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해적에서도 유해진과 함께 작업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유해진의 캐릭터도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조 2편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새로운 예고편과 함께 공조 소편의 비하인드 스토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